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가 왜 등장했다고 보시나요? 뭐 아마도 피해자라고 해버리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안녕하세요. 로이어랜드의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논란의 핵심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를 추행했냐 안 했냐라는 것인데요. 해당 비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죄명은 성폭법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었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첫 번째 요건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해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관계가 직장 내 상하 관계, 즉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서울시장과 그 비서는 업무 고용에서의 감독, 보호 관계라고 충분히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위계라는 것은 거짓으로 속였다는 말이고요. 위력이 좀 애매한 개념인데요. 형법에서는 폭행 정도에는 이르지 않을 정도의 물리력 혹은 유형력 행사를 위력이라고 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이후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고소건과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롱 혹은 추측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자 명예훼손 그리고 사자에 대한 모욕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조롱하는 표현들도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렇다면 사자 명예훼손죄는 언제 성립하는지 그리고 사자에 대해서 모욕을 하면 처벌될 수 있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자 명예훼손은 형법 제30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것이 사자 명예훼손 규정입니다. 원래 명예훼손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런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진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빠져 있어요.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려면 허위 사실만 적시를 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진상조사를 했는데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욕은 어떨까요? 중요한 것은 사자에 대한 모욕죄는 우리 법체계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인된 사람에게 욕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 고소한 경우에 그 가해자, 즉 피의자가 사망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형법 체계에는 공소권 없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피의 사건에 대해서 소송 조건이 결여되거나 형을 면제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내리는 처분이 바로 공소권 없음 처분인데요. 자, 구체적인 사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혹은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마지막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된 진상이 규명되지 못하고 여기서 바로 끝나버리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가 이 서울시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 다른 공무원들이 이 피해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위령추행 방조죄로 다른 공무원들을 형사고소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한 직장 내 상하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했는데도 이 서울시에서 이 피해를 묵인하거나 혹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혹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새롭고 참신하게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피해 호소인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대신 저희는 이 법조 실무에서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호칭들을 붙이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건 제가 말씀드린 피해자라는 호칭이 있죠. 그리고 고소를 했거나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고소인 혹은 고발일인이라는 호칭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진정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든 고소인이든 모두 참고인이라는 넓은 범주 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다 아우르는 참고인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는
법조 실무상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가 왜 등장했다고 보시나요? 아마도 피해자라고 해버리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게 너무 단정적으로 느껴지니까 아마 조금 더 중립적인 느낌을 나게 하려고 이런 단어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굉장히 참신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참신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2차 피해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건의 진상은 조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사건을 둘러싼 법적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로이어랜드의 김지훈 변호사였습니다.